행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가 정치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으로 인한 후속 대책과 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수TV는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김상봉 세종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위원장님보다는 교수님이 더 익숙한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상봉입니다. 네. 예,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6월에 출범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황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행수TV에 이렇게 처음 출연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담동 경찰청 건물에 물론 경찰청도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 생활안전이라든지 또는 여성 청소년 또는 교통 이런 분야에 혹시 뭐 불만 사항이나 또는 경찰청에 얘기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 4층 자치경찰위원회로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내어주셔도 굉장히 반가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은 7명의 위원들, 그다음에 7분의 사무팀의 직원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위원회는요, 사실은 뭐 이원하라고 해서 우리 기존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분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생활안전이나 여성 청소년이나 교통 업무를 맡으신 분들, 그게 이제 자치경찰 사무로 이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임된 사무를 국가경찰인 이 국가경찰 공무원이 수행을 하되 그 업무를 소위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세종시에 좀 더 이 오리엔티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한 기존의 국가경찰에 의해서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보다 나은 시민들에게 보다 접근하는 그러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열심히 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세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제주도와 함께 특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도 좀 선도적인 그런 그 모델을 좀 마련해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방금 그 김시현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한 사업 중 1호 사업이 기존에 그 우리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은 국가의 경찰서장이 임명된 임명직이었었습니다. 국가경찰이죠. 국가직이죠. 그런데 세종시에서 1호 사업으로 조치원 파출소장과 보람지구대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 대표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면접을 보고 추천을 해서 두 분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1호 사업으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이제 세종시 내에 9개 지구대 파출소장, 지구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인터뷰하고 추천하고 해서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그러한 시민 추천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구대장 그 선출과 관련해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이미 좀 안착시키고 있는데요. 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주제로 좀 묶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요.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됨으로 인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 그리고 수도권의 초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그 대한민국 현실에서 갖는 의미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굉장히 그 사회 다양한 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게 다원화된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 이른바 정치 권력에 의해서 행정부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러한 시대와는 달리 네. 이 입법부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네. 견고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중앙부처에 의해서 행정부가 내려와 있지만은 사실은 입법의 기능이 정책이 입법화되지 않으면은 그 정책은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네네. 거죠. 아무리 좋은 정책안을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이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이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다원화된 사회. 네. 그래서 네. 이 이른바 행정 수도가 아니라 이 통치 권력을 이른바 민주적인 통치 권력을 제대로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입법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이 행정 수도로서 정치 행정 기능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명실공히 행정 수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정치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 네. 그 특히 정책적인 의미에서 좀 민주주의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네. 아주 좀 색달랐고요. 네. 그러다면 그 내년도가 이제 대통령 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있지만 국회 완전 이전을 포함한 먼저 개헌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이후에 좀 과제는 무엇일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천만다행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세종의사당이 온다고 했습니다만은 물론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지고 오게 될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중앙부처가 내려왔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그 행정기관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길부장, 길과장과 같은. 그러니까 이 국회 기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국회가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의 그렇습니다. 네. 본회의와 그다음 본 의결과 기본적인 상임위 중심의 세종시 네. 이른바 분원의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입법 공무원들 또는 입법을 하기 위한 지자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입법부 내에서도 사실은 이 비효율성의 문제가 네. 또다시 아마 언론이나 여론에서 아마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비효율성을 어떻게 줄여주느냐라고 하는 노력이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세종의사당에 충분한 정책 자문기구나 정책에 대한 그 지원 기능이라든지 네. 또 상임위 내에서 충분하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굳이 그 서울에 네. 또 다른 그 의결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종의사당 내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 업무 체계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입법부 내에서도 네. 비효율성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입법부의 비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하고 네. 또 전문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서 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타원 조성 계획까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세종시는 뭐 상가 공실 문제나 자족 기능 확충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 세종시의 그 자족 기능 확충이나 그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일종의 어떤 세종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유동인구에 항상 저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동인구.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일종의 세종의사당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국회를 구성하는 네. 사무직원과 또는 정책을 지원하는 네. 정책 지원 파트와 또는 연구와 홍보를 맡은 여러 기본적인 상주 인구, 정주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인구 유발 효과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네. 공공기관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아마 대폭 증가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보다 아마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서울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그 국회의사당이 입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정주 인구나 상주 인구 또는 직주 근접 인구의 인력 창출도 다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유동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이 파급 효과 네. 이런 부분들도 클 거고 네, 특히 이제 그 세종시가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그 의결하는 이 정보 발신지로서의 역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사실 그러한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입법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행정, 그 다음에 입법기관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싱크탱크라든지 네. 또는 정책 자문 그룹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입법과 관련된 여러 금융이나 재정이나 또는 이런 것 관련된 기관들의 입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파급적으로 아마 네. 크게 우리가 지식산업이나 지식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많은 기본적인 아마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이제 방송과 언론 관련 네. 이런 매체 관련의 기본적인 산업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을 좀 수행했던 조판기 박사 같은 경우도 행정부보다도 입법부의 이전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의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들, 협회들의 네. 이전이나 유동인구가 더 많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도 똑같은 좀 예.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주로 또 연구하셨던 분야가 충청권 메가시티인데요. 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또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구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행정 수도라고 합니다만은 네. 세종시를 중심으로 네네. 이른바 수도죠. 네. 그러니까 행정기능과 정치행정기능 수도를 중심으로 한 네. 이 광역 생활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생활 권역을 확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활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심 도시와 이른바 주변 도시를 연결시켜서 네네. 인프라를 확장을 해서 공동 생활권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청주, 대전, 공주, 청주, 천안이 네.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질 수 있는 생활권의 공간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이 생활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물론 이 일종의 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데 네네네. 그 거버넌스 체계 안에 기존의 어떤 그 타 지역의 이 메가시티 논의와는 달리 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행복청도 관여를 하고 있고 네네. 이 국무조정실도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런 지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그러한 지방 정부와 네. 중앙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이른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앙 정부에는 이제 행복청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부나 국무조정실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행복청에는 우리 행정시 복합도시 특별 관련된 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지면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환경 인프라, 이 공공시설 인프라를
그 재원 등에 의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런 역할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선은 그 수도권에 대항하는 국가 행정 수도권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주고 이제 말씀을 해오시고 계신데요. 아까도 이제 거버넌스를 말씀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면 과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당면 과제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중청권 이 광역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협의회. 예,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협의회에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이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생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거죠. 그 발굴을 해서 그게 그 사업 단위별로 교통, 환경, 뭐 교육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또는 산업이죠. 이런 부분에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그 상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같이 구성을 한 그러한 이른바 글쎄요 실무 추진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게 그런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와는 특이점이 있고 또 특수성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광역도시 계획을 사실은 우리 지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은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위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만 페이퍼 플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이른바 그 실질적인 계획이 되기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한 우리 이 세종시 지역에 그런 광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예산도 또한 병행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이 세종시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종시가 50만, 80만 되더라도 세종시의 그 인구 규모로서는 수도권의 유인력을 인구 유인력이나 흡입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미들급과 밴드급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도시의 규모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흡입력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2,500만 대 예를 들면 뭐 5, 60만을 가지고 개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흡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덩치를 키워야 되고 적어도 300에서 400만 정도의 덩치를 키워야 되고 광역화시키고 그런 의해서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중앙정부도 들어오게 되고 재원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최대한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세종시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텐데요. 그 세종시에 대한 기대,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는 아마 그 특히 다른 지방 도시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세종시는 이제 시민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맡은 자치경찰에서도 그러한 이 기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국가경찰인 지구대장을 주민들의 심사나 인터뷰에서 추천하는 그런 제도도 선도적으로 사실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중심과 행정 중심,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기능이 사실 세종시의 행정 수도로서의 입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사실은 우리 세종시는 그야말로 이 국가 권력의 또는 통치 권력의 굉장히 중심에 본의 아니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입법 기능과 또는 중앙정부,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러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 또는 국책기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이게 얼라이언스해서 협력 체계를 갖춰서 세종시가 그야말로 워싱턴 DC처럼 그러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수TV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김상봉 세종시 자치경찰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행정수도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정치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수TV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